당신이 몰랐던 천연가스와 셰일가스의 비밀. 천연가스, 셰일가스, 에너지 전환? 셰일가스와 천연가스는 둘 다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스입니다. 셰일가스와 천연가스를 비교할 때 핵심은 성분이 같다는 점입니다. 둘 다 메탄이라는 성분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데, 메탄은 무생무취의 가스로 연소하면 열을 발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둘 다 발전과 난방, 자동차 연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왜 셰일가스라고 따로 부를까요? 천연가스는 지하 깊은 곳에 고여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반면, 셰일가스는 셰일이라는 암석층에 스며들어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셰일가스는 셰일층의 가스를 빼내기 위해 수압 파쇄법이라는 특수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셰일가스와 천연가스는 성분은 같지만 매장 위치와 추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게 불립니다. 마치 둘 다 사과인데 한 개는 일반 사과이고 다른 하나는 풋사과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셰일가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천연가스와 셰일가스는 모두 지하에 매장된 천연가스 자원이지만 매장된 지층의 특성과 채굴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매장된 지층의 차이. 천연가스는 일반적으로 모래나 자갈 등 투과성이 좋은 퇴적층에 고여있는 형태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층은 비교적 가스가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시추공을 뚫으면 자연적으로 가스가 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셰일가스는 셰일이라는 암석층의 미세한 구멍 속에 가스가 스며들어 있는 형태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셰일은 매우 조밀하고 균열이 적어 가스가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연가스보다 채굴이 훨씬 어렵습니다. 2. 시추 방식의 차이. 천연가스는 주로 수직 시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땅을 뚫어 가스층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오래된 기술입니다. 셰일가스는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를 결합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수직으로 땅을 뚫은 후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90도로 방향을 바꿔 셰일층을 따라 수평으로 뚫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넓은 면적의 셰일층에 도달하여 가스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수압 파쇄는 모래와 화학물질이 섞인 물을 셰일층의 고압으로 주입하여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이 균열을 통해 가스가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3. 기술의 복잡성과 비용. 천연가스는 비교적 간단한 기술로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반면 셰일가스는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 기술이 필요하며 고도의 기술력과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연가스에 비해 개발 비용이 높습니다. 셰일가스는 매장량이 풍부하여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환경 문제와 높은 개발 비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셰일가스의 미래 전망? 천연가스와 셰일가스는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석탄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기 때문에 셰일가스와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셰일가스를 포함한 천연가스는 그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천연가스를 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개질 과정을 통해 수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셰일가스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는데 부산물인 물, 모래, 화학 물질에서 메탄을 추출한 후 개질 과정을 거쳐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셰일가스는 당분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 규제 강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량이 조절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연가스와 시일가스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 발전과 공급 확대로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